새벽 4시 30분. 최미영은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옆에서 자는 김도현의 코골이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미영은 부엌으로 향해 냉장고 위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공책이 나왔습니다. 3년 전부터 써온 것이었습니다. 공책을 펼치자 달력이 나왔습니다. 빨간 볼펜으로 동그라미 표시가 된 날짜들이 보였습니다. 미영은 오늘 날짜에도 동그라미를 그었습니다. 또 하루가 지났네. 첫 페이지를 넘기자 한 줄의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갚을 날 반드시 온다. 3년 전 친정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혼자 앉아 있던 그 밤을 떠올렸습니다. 김도현이 골프를 치러 간 그날을 말입니다. 아버지, 미안해요. 미영은 공책을 가슴에 안고 중얼거렸습니다. 시계가 5시를 가리켰습니다. 시어머니를 위한 미음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야. 갑작스런 목소리에 돌아보니 시어머니 박정옥이 나와 있었습니다. 어머니,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셨어요? 잠이 안 와서. 미음 끓이는 냄새가 나더구나. 박정옥이 부엌 의자에 앉았습니다. 며느리야, 고맙다. 내가 아파도 이렇게 정성으로 돌봐주고. 미영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김도현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끌어올랐습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어머니. 그래도 고맙지. 내가 이렇게 버티는 것도 다 며느리 덕분이야. 미영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시어머니에 대한 마음만큼은 진심이었습니다. 어머니 달력의 빨간 동그라미 표시 기억하세요? 응, 기억해. 병원 진료 날짜예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빨간 동그라미는 복수의 날까지 남은 날을 세는 표시였습니다. 미영은 다시 미음을 저었습니다. 부글부글 끓는 소리가 조용한 새벽을 깼습니다. 마치 미영의 마음 속에서 끓고 있는 복수심과 닮아 있었습니다. 미음이 완성됐습니다. 시어머니 앞에 놓으며 미영은 다시 서랍을 바라봤습니다. 그 안에는 3년 동안 모아온 것들이 있었습니다. 영수증들, 녹취록, 증거 자료들. 모든 것을 미영의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김도현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미영에게는 복수의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3년 전 가을, 서울 한복판 대형 장례식장에서 최미영의 아버지 최병수의 장례가 치러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미영은 영정사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72세로 세상을 떠난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미영은 즉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김도현에게도 연락했습니다. 여보, 아버지가 위독하대요. 병원에 와주세요. 아, 그래. 나 지금 중요한 모임이 있어서. 나중에 갈게. 중요한 모임. 미영은 그 말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장인어른이 임종을 앞두고 있는데 모임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미영과 어머니만 지켜보는 가운데 숨을 거뒀습니다. 김도현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야 나타났습니다. 미안해, 일이 늦어져서. 짧은 사과였습니다. 겉으로는 좋은 사위처럼 행동했습니다. 장례 이튿날 김도현이 말했습니다. 미영아, 내일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어서. 약속이요. 골프 모임인데 이미 돈도 내고 그래서. 미영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장례식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골프를 치러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루만 비울 거야. 큰 문제 없이. 다음 날, 김도현은 정말로 골프를 치러 갔습니다. 미영은 혼자서 조문객들을 맞아야 했습니다. 사위는 어디 갔어? 급한 일이 생겨서요. 친척들의 수근거림이 들렸습니다. 미영의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날 밤, 미영은 장례식장 의자에 혼자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미안해요. 그때 미영의 마음속에 단단한 무언가가 자리 잡았습니다. 분노였습니다. 그리고 복수심이었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갚아주겠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김도현이 말했습니다. 고생 많았어. 이제 좀 쉬어. 마치 자신도 함께 고생한 것처럼 말했습니다. 언젠가 당신도 이런 기분을 느끼게 해주겠어. 그날부터 미영은 바뀌었습니다. 겉으로는 순종적인 아내였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선 복수를 계획했습니다. 냉장고 위 공책을 넣어둔 것도 그때부터였습니다. 갚을 날 반드시 온다고 적었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시어머니의 병환이 미영에게는 완벽한 복수의 도구가 될 것이었습니다. 오후 2시. 시골 장터가 가장 붐비는 시간이었습니다. 최미영은 반찬 가게 앞에서 김치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미영이네, 시어머니 편찮으시다면서. 미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속으론 김도현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 김도현이 나타났습니다. 깔끔한 바지에 폴로 셔츠 차림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선생님 오셨네요. 어머니는 어떠세요?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김도현은 이런 관심을 즐겼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상태가 많이 안 좋아서요. 연기였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다행이에요. 제가 의사라서 말입니다. 그런데 아내가 서툴러서 문제예요. 미영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간병하는 게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제가 다 챙겨야 해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김도현은 시어머니 간병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정말 효자시네요. 당연한 일이죠. 어머니인데요. 미영은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3년 전과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병원비가 만만치 않겠어요. 그건 뭐 어쩔 수 없죠. 김도현은 마치 자신이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론 미영이 모든 것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간병비도 만만치 않을 텐데요. 그래도 해야죠. 제가 직접 할 수 없으니까 전문 간병인을 고용해서. 또 다른 거짓말이었습니다. 간병인은 없었습니다. 미영이 혼자서 모든 간병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영은 속으로 웃었습니다. 차가운 웃음이었습니다. 더 높이 올라가. 그래야 더 크게 떨어지니까. 세상에 이런 효자가 어디 있겠어요. 칭찬이 계속됐습니다. 김도현은 만족스럽게 들었습니다. 아, 그런데 이번 주에 큰 병원에서 정밀 검사 받으러 가야 해서요. 정말 효자세요. 하지만 미영은 알고 있었습니다. 병원 예약을 잡은 것도, 교수와 연락한 것도 모두 자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요리를 못해서 어머니 드실 미음도 제가 끓여야 하고, 이번에는 미영이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김도현이 30분 더 자랑한 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는 계속됐습니다. 정말 훌륭한 분이야. 저런 사람이 진짜 효자지. 미영은 그 소리를 들으며 칼을 움직였습니다. 복수의 칼날도 이렇게 차가워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밤 11시. 김도현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최미영은 조심스럽게 침실에서 나와 거실 책상에 앉았습니다. 서랍을 열자 두꺼운 파일이 나왔습니다. 복수 계획서라고 적힌 파일이었습니다. 첫 번째 섹션은 재정 기록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병원비, 약값, 검사비 등 모든 영수증이 날짜 순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총액은 850만 원이었습니다. 모든 비용을 미영의 개인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김도현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사소한 것들은 내가 알아서 해. 김도현이 자주 하는 말이었습니다. 두 번째 섹션은 녹취 기록이었습니다. 김도현이 장터에서 한 거짓말들을 모두 녹음해 놓았습니다. 제가 다 챙겨야 해서요. 간병인을 고용해서 말입니다.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두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섹션은 증인 목록이었습니다. 시어머니를 간병하는 미영을 본 사람들 총 23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미영은 계획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시어머니를 병원에 데려갈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곳을 선택했습니다. 네 번째 섹션은 김도현의 실제 행동 기록이었습니다. 병원 갈 때 동행한 횟수 0회, 밤 간병에 참여한 횟수 0회, 약 사러 간 횟수 0회, 모든 것이 0이었습니다. 마지막 섹션은 실행 계획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장례식 때 가장 완벽한 타이밍이었습니다. 김도현이 가장 높이 올라갈 때 모든 것을 폭로할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방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영은 파일을 서랍에 넣고 시어머니에게 갔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물 좀 주겠니? 따뜻한 물을 가져다 드렸습니다. 고맙다, 며느리야. 내가 이렇게 아픈데 며느리가 아니면 어떻겠을까? 미영의 마음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시어머니에 대한 마음은 진짜였습니다. 다시 책상에 앉아 달력을 펼쳤습니다. 특별히 진하게 표시된 날짜가 하나 있었습니다. D-Day. 복수의 날이었습니다. 의료진 출신인 미영은 시어머니의 상태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한 달, 길어야 2달이었습니다. 스마트폰 메모장에 해야 할 일 목록을 확인했습니다. 거의 모든 항목에 체크가 되어 있었습니다. 3년간의 치밀한 준비였습니다. 공책을 꺼내 다시 읽었습니다. 갚을 날, 반드시 온다. 이제 정말로 그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아침 6시. 최미영은 시어머니 침대 옆에서 박정옥의 등과 다리를 마사지했습니다. 욕창 방지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시원하다. 30년 간호조무사 경험이 살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병원 가는 날이에요. 8시. 미영은 시어머니를 휠체어에 태우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며느리야, 고생이다. 길에서 마주친 이웃들이 미영을 바라봤습니다. 미영 씨, 또 병원 가시네요. 아들은 안 따라가나? 바쁘세요. 사람들은 알아챘습니다. 며느리가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병원에서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아, 며느리분이 항상 혼자 오시네요. 진료실에서 의사가 말했습니다.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시네요.
일이 개월 정도로 보입니다. 미영은 예상했던 결과였습니다. 약국에서 15만 원을 자신의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3년 동안 이렇게 지불한 돈이 벌써 3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점심시간, 김도현이 일어나서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떠세요? 병원 다녀왔어요. 병원비는 얼마나 나왔어요? 15만 원 정도요. 그 정도면 괜찮네요. 김도현은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오후, 미영은 시어머니에게 책을 읽어주고 저녁에는 등을 닦아주며 욕창을 관리했습니다. 며느리야, 내가 죽으면 어쩌지?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밤 10시 김도현이 일을 마치고 돌아와 말했습니다. 오늘도 사람들이 효자라고 하더라고요. 하루 종일 시어머니를 돌본 것은 미영이었지만 칭찬은 김도현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좀 더 신경 써줬으면 좋겠어요. 미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있었습니다. 밤 11시. 시어머니가 잠든 뒤 미영은 오늘 하루도 기록했습니다. 김도현 시어머니 간병 참여도 0%. 미영 시어머니 간병 참여도 100%. 모든 것이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복수의 날을 위해서 말입니다. 새벽 3시. 최미영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의 응급 호출이었습니다. 어머니, 박정옥이 힘겹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숨이 가빠. 미영은 119에 연락하고 김도현을 깨웠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보호자분 한 분만 탑승 가능합니다. 김도현이 앞으로 나섰지만 미영이 말했습니다. 제가 갈게요. 병력을 더 잘 아니까요. 응급실에서 의사가 말했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위급합니다. 며칠이 고비입니다. 김도현이 도착했지만 30분도 버티지 못했습니다. 나 잠깐 집에 가서 옷 좀 갈아입고 올게. 시어머니가 위독한 상황에서 옷차림을 신경 쓰는 것이었습니다. 미영은 홀로 시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친척들이 도착했습니다. 김도현의 여동생 김선희가 말했습니다. 올케 언니가 더 고생하셨을 텐데요. 아니야, 내가 다 했어. 김도현이 끼어들었습니다. 저녁. 의사가 나왔습니다. 환자분이 많이 위험합니다. 길어야 2에서 3일입니다. 김도현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내가 불효했어. 하지만 그것도 30분이 한계였습니다. 저는 집에 가서 좀 쉬어야겠어요. 내일 준비도 해야 하고. 미영은 다시 홀로 시어머니를 지켰습니다. 새벽 2시. 박정옥이 미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며느리야, 고맙다. 너 아니면 내가 어떻게 버텼겠니? 도현이한테 잘해줘. 그 애도 마음은 착해. 새벽 4시. 박정옥의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김도현이 30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박정옥이 간신히 눈을 떴습니다. 도현아, 효자야. 박정옥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숨을 거뒀습니다. 김도현이 오열했습니다. 진짜 슬픔이었습니다. 미영은 차갑게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3년 전 자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김도현은 골프장에 있었습니다. 드디어 복수의 날이 왔습니다. 서울 강남구 대형 장례식장.
박정옥의 장례가 김도현이 예약한 특실에서 치러지고 있었습니다. 최고급으로 해야 해. 어머니 마지막인데. 하얀 국화꽃이 가득한 로비에 조문객들이 줄을 서서 들어왔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김도현은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도현이가 정말 효자였는데 마지막까지 간병을 직접 했다면서 조문객들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제가 뭘 했습니까? 다 아내가 한 일이에요. 겸손한 말이었지만 사람들은 그 진짜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미영은 검은 한복을 입고 상주 옆에 서 있었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며느리 보기 좋으셨겠어요. 오후 2시. 200명이 넘는 조문객이 몰려들었습니다. 정말 효자야. 시골까지 내려가서 모시고 살았잖아. 칭찬이 계속됐습니다. 김도현은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형님, 조의금 정산은 언제 하실 거예요? 김선희가 물었습니다. 장례 끝나고 하지. 조의금은 총 3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미영은 조의금 가방을 지켜봤습니다. 저녁 6시. 파리식에서 김도현이 인사말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저를 의사로 키우시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아내가 어머니를 친어머니처럼 모셨습니다. 조문객들이 감동했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겠어요. 화장이 끝나고 납골당에 모신 뒤 일행은 장례식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조의금 정산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조의금 정산을 시작하겠습니다. 김선희가 조의금 가방을 열었습니다. 와, 정말 많네요. 그때였습니다. 잠깐요. 미영이 일어섰습니다. 모든 시선이 미영에게 향했습니다. 정산하기 전에 계산할 게 있습니다. 복수의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장례식장 특실. 조문객들과 친척들이 조의금 정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최미영이 두꺼운 서류 가방을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뭘 계산한다는 거야? 김도현이 의아해했습니다. 시어머니 간병비 정산이요. 간병비. 3년 동안 제가 지불한 모든 비용 말입니다. 미영이 첫 번째 파일을 꺼냈습니다. 병원비 영수증부터 보시죠. 수백 장의 영수증이 펼쳐졌습니다. 2022년 3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총 1247장입니다. 총액이 얼마인데? 3230만 원입니다.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그 많은 돈을 며느리가 혼자. 김도현이 변명하려 했습니다. 그건 내가 몰라서. 몰랐다고요? 미영이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김도현의 거짓말들이 흘러나왔습니다. 아내가 서툴러서 제가 다 챙겨야 해서요. 간병인을 고용해서 말입니다. 조문객들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거짓말을 했다는 거야? 미영이 병원 CCTV 사진들을 꺼냈습니다. 모든 사진에 미영만 있었습니다. 아들은 어디 있었던 거야? 증인 진술서가 나왔습니다. 간호사 이순영 씨 진술. 박정옥 환자는 항상 며느리와 함께 왔음. 약국 사장 최병호 씨 진술. 약을 사러 오는 것은 항상 며느리였음. 조문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정말 며느리가 혼자 다 했다는 거야? 김도현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오해입니다. 내가 바빠서 그런 거지. 마음으로만 했다는 뜻이네요.
미영의 말이 차갑게 떨어졌습니다. 3년 전에도 그랬잖아요. 3년 전? 제 아버지 장례식 때 말입니다. 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남편이 어디 있었는지 아세요? 골프장에 있었습니다. 장례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장인어른이 임종하는 날 골프를 쳤다고? 조문객들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때 제가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갚아주겠다고. 미영이 조이금 가방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 조이금 제 계좌로 입금하겠습니다. 뭐? 김도현이 소리쳤습니다. 시어머니를 간병한 건 저니까요. 미영이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3년 동안 3,230만 원을 제가 지불했습니다. 밤낮 없이 간병한 것도 저입니다. 그런데 조이금은 왜 남편이 받아야 하나요? 조문객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야. 며느리가 다 했으니까 며느리 몫이지. 김도현이 발악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아들이야. 법적으로 상속권이. 법적으로는 제가 배우자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제가 간병했습니다. 조문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잘했어. 그래, 며느리가 받아야 해.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유명 의사의 위선 폭로.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김도현은 얼굴을 가렸습니다. 미영은 당당히 조이금 가방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고생하셨습니다. 조문객들이 길을 터주었습니다. 잘하셨어요. 시원하네요. 박수 소리가 뒤따랐습니다. 김도현이 마지막으로 소리쳤습니다. 미영아, 이렇게 하면 안 돼. 미영이 돌아봤습니다.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3년 전에 아버지 장례식에서 그렇게 했을 때는 괜찮았나요? 복수의 칼날은 차가울수록 깊이 베인다고 했잖아요. 미영은 문을 나섰습니다. 조이금 가방을 든 채로 말입니다. 복수는 완성됐습니다. 3년간의 치밀한 계획, 차가운 복수, 그리고 완전한 승리. 최미영의 복수극이 막을 내렸습니다. 복수의 칼날은 차가울수록 깊이 베인다. 남편에게 제대로 한 방 먹인 아내 멋지지 않나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아내의 복수가 공감되신다면 댓글로 이 복수 진짜 사이다다 한마디 부탁드려요.